안녕하세요. 힐리풀의 치유정원의 제니. 제인팜의 제인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거는 치유농업. 치유농업 식물자원 소재의 특성 나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원에 관한 특성과 뭐 종류, 특징 뭐 이런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재에 대한 중요 내용만 네. 빠르게 요약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네. 좀 그렇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조금 빠르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치유농업 식물자원 소재 이제 특성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활동 소재로 쓰는 작물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죠. 네. 채소, 화훼, 과수, 식량 작물, 또 이제 5가지네. 기타 작물까지 해가지고 네. 채소, 화훼, 과수, 식량 작물, 그리고 기타 작물까지 해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 단원에서는 식물 활동 소재를 다양하게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채소와의 과수, 식량 작물 및 기타 작물 활동 소재에 따라서 작물별 기본 특성과 활용을 통해서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채소류. 네, 치유농업 식물자원은 식량적 가치뿐만 아니라 심신 치유 효과와 미적 효과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치유농업으로서 식물활동 소재에 대한 다양한 관리법이라든지 네. 활용을 위한 기본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우선 채소류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 라틴어로 네, 활력을 준다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이 채소류의 가치가 우선 영양학적인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양적으로 양질의 식이섬유를 공급해주고 산성체질을 예방해주고 식사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제공해주죠. 네, 제가 지금 말한 거는 보건적 중요성이네요. 우선 영양학적 중요성으로 보자면 기본 영양소가 있죠. 그래서 기본 영양소 공급해주고 비타민, 무기질 등등을 공급해줍니다. 그리고 인체 활력 제공으로는 꼭 필요하다는 거. 이게 영양학적 중요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건적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적 중요성은 양질의 식이섬유 공급, 산성 체질 예방, 식사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제공한다. 정서적 중요성 나옵니다. 정서적 중요성은 풍성함, 계절감으로 여가 선용을 해주고요. 주말 농장 등 취미생활 및 교육적 기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텃밭 구성 시에 관상적, 기능적 측면까지 고려하여서 설계하면 되겠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표가 중요하죠. 이제 네. 표에 이제 채소 및 식량 자원의 색깔에 따른 구분이 주요 기능 해가지고 네. 총 이제 백색, 녹색, 황색, 흑색, 적색, 오렌지색, 혼합색 해가지고 7가지 색깔에 따른 기능성 그리고 채소 및 작물 그리고 비고 이제 열의 파괴가 좀 되는지 가공이 네. 좀 되는지 뭐 신선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네.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백색에 해당가는 기능성은 뭘까요? 백색은 이제 면역력입니다. 네. 하얗잖아요. 네. 하얗게 이제 어떤 어떤 깨끗한 상태 이제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우리 백색 해당 기능성은 면역력 강하고 네. 자, 이 채소 및 작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늘, 감자, 무, 양파, 인삼. 네, 다 하얗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열의 일부 파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감자 같은 경우 약간은 뭐 누런빛이 날 수 있다. 뭐 그리고 자색 감자라든지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하얗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녹색은 폐와 간의 건강입니다. 네. 그래서 녹색 폐와 간의 건강, 채소 및 작물에는 시금치, 배추, 열무, 브로콜리, 풋고추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모두 신선한 상태에서 이용을 권장합니다. 그렇죠. 네, 황색은요. HDL 콜레스테롤 이제 강화인데요. 네. 하늘색, 노란색, 이제 황색, 일단 이제 오렌지 색깔하고 약간 구분을 해야 될 텐데요. 황색에는 콩나물, 바나나, 사과. 어떤 분들은 바나나 껍질은 노랗지만 쏘가는 약간 상아색 같다는데 왜 황색이냐? 그냥 황색입니다. 그래서 사과도 역시나 황색입니다. 예, 열에도 안정적이라는 게 이제 황색의 특징이라는 거, 콜레스테롤을 강화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 흑색, 검은콩 생각하시면 되죠. 네. 새치 났을 때도 검은콩 많이 먹으면 검은 머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젊음을 젊음을 되찾는 기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엉, 검정콩, 검은깨, 메밀, 김 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열이나 가공에도 안정적이다.
네, 여기서 이제 특징에서 이제 우엉 같은 경우 우엉이 하얀데 왜 흑색이냐? 조리를 하면 약간 흑색깔로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김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 김. 네, 농업이니까요. 네, 그래서 흑색에 우엉, 검정콩, 검은깨, 메밀, 김, 열 가공에 안정적이다. 다음 적색. 적색은 네, 항암 효과입니다. 항암 효과. 네, 적색. 적색, 딸기, 토마토, 고추. 그래서 신선한 상태로 역시 권장합니다. 네, 네. 지금 적색의 고추가 있는데요. 위에 녹색의 풋고추 있습니다. 이제 풋고추는 녹색으로 해서 폐와 네. 간의 건강인 거고요. 그냥 고추, 빨간색깔 고추는 이제 항암 효과, 신선한 상태에서 권장한다는 거. 네, 그다음에 오렌지 나옵니다. 오렌지 혈액순환 개선. 네, 네, 저희 그 당근 대표적인 거죠. 그다음에 고구마, 호박. 자, 그래서 오렌지에 호박, 고구마가 좀 의외일 수 있지만 네, 오렌지에 들어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당근, 고구마, 호박 혈액순환 개선, 가공에도 견딘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혼합색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색깔이 나와요, 혼합색에. 그래서 다양한 조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신선한 채소들을 무지개 색깔 여러 가지를 섞어서 네. 조리할 수 있겠죠? 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렌지 하나 덧붙이면 네. 감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감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이러한 혈액순환 개선 부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감귤도 되게 많이 좋은 부분이 나와요. 네. 항산화, 항염, 뭐 항암, 뭐 이런 것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게 감귤입니다. 네. 네, 자, 이제 과채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러면 과채에는 우리 방울토마토 나오죠? 네. 방울토마토, 고추, 오이, 가지, 뭐 딸기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울토마토 보면 우선 방울토마토의 특성부터 보자면요. 재배 시에 품종 선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젤리마토라고 해서 네, 새로운 품종도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 토마토는 방울토마토는 어디에 좋으냐? 그래서 눈 건강, 항산화, 피부 미용, 혈액순환,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는 아시다시피 종류가 참 많아요. 네. 무지개 방울토마토도 있고 대추 색깔별로. 방울토마토도 있고, 네. 그래서 젤리처럼, 예, 그래서 젤리마토라는 것도 요즘에는 나오죠. 네, 자, 그럼 이제 고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고추. 자, 고추의 특성. 고추의 특성은 맵다. 네, 캡사이신. 네. 네, 이거 가장 먼저 떠오르죠. 네, 그리고 가직과. 네, 고추는 가직과라는 가직과입니다. 거. 이게 시험 문제 그래서- 기출에도 나왔던 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온대 지방에서는 한 해살이지만 네. 열대 지방에서는 여러 해살이다. 네. 그래서 우리 선호식물, 잎, 나무, 열매 다 먹을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비타민 A와 C가 참 많다. 네. 그리고 우리 더위 예방에 살균 작용까지 해주고 노화 방지하고 항암 효과, 피로 회복, 고혈압 예방, 전통 우리 금줄 리스 아들 금줄, 태어나 그렇죠. 아기가 태어나면 금줄 리스에 많이 이용했죠. 네. 그리고 우리 매운 정도를 표현할 때 이제 캡사이신 그걸로 표시를 하죠. 네. 그래서 우리 피클 만들 때나 저희 한국에선 장아찌 만들 때 네. 네, 이럴 때 꼭 청양고추를 넣는다던가 그렇죠. 해서 더 맛을 살리는데 많이 네. 활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과에 10배 넘는 비타민 C 함유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무조건 고추라는 거 우리 기출에서도 네. 한번 풀어봤죠. 그렇게 네. 해서 고추는 넘어가고요. 네, 네, 다음 오이. 오이입니다. 오이. 오이는 박과입니다. 박과. 네. 아까 고추는 가지과였다면 오이는 박과. 네, 한해살이 덩굴풀, 인도가 원산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생장 수확이 단기간에 되죠. 네, 그래서 3번까지도 심을 수 있다. 이기였던 것 같아요. 이기작이 네. 가능하다. 수분이 네. 많죠. 네, 그리고 나트륨을 배출해 줍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뭐 오이 마사지라든가 오이 얼굴 만들기 또는 네. 유인하기 등의 치유용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인하기 또 문제도 네, 기출- 오이로 참 많이 나오죠. 네, 나오죠. 유인하기. 유인하기. 그래서 유인하기 치유적 의미 네, 이것까지 연결해서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다음 이제 가지, 네, 가지. 가지과 가지과. 한해살이 식물입니다. 네, 인도가 원산지인 거로 추정되고 삼국시대 이전부터 재배된 네. 이제 전통 채소죠. 네. 네, 그래서 우리 관상적 가치, 영양 가치, 바람성 억제,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서 네, 네. 바람성 억제되고 그 다음에 심장 질환, 시력 개선, 고혈압,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제 관상적 가치로는 이제 진한 보라색을 띠는 꽃과 열매가 이제 독특했기 때문에 이제 네. 관상적
가치도 있지만 무엇보다 영양적 가치가 이제 풍부한 작물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시력을 개선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 억제하고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 좋다. 이제 그다음 딸기, 우리 국내 육성 품종이 서량이 있죠, 서량. 서량. 네, 그래서 서량을 많이 심는데요. 이 재배 선호도가 가장 높아요. 네, 맞습니다. 치유농업 체험농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작물 1위 딸기. 예, 네. 기농 할 때도 딸기가 1위. 네, 왜냐면은 이게 노동 강도도 굉장히 낮고요. 네, 그냥 뭐 씻어서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껍질을 까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비타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무기 양분, 영양 풍부하고요. 신경통, 류머티즘, 항산화,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어서요. 항산화 효과가 있고 비타민 C 또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딸기의 일생은 런너 발생에서 이제 포기가 발육하고 꽃눈 형성에서 휴면, 개화, 결실하는 일련의 이제 생육 단계가 자연의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서량이 네, 85% 이상 재배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체로 넘어갑니다. 네, 근체. 근체에 가장 먼저 무 나옵니다. 알죠? 직근류. 그래서 배추과의 한해살이 풀이다. 네. 예, 이거 또한 무 또한 삼국시대 이전부터 삼국시대부터 이제 재배가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금 이제 근처에서 특이한 점은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제 감자, 고구마가 원래 근처에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없어졌습니다. 뒤로 넘어갔습니다. 네, 뒤로. 뒤로 이제 근처에 해당이 되진 않고 이제 넘어가서 작물, 우리 곡물 뭐 이런 데 있죠. 네, 그 파트로 넘어가서 분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가을 작물이죠. 이 혼행성 채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가을 작물, 김치, 무말랭이, 시래기, 비타민, 소화 촉진, 무기염류, 섬유질, 다이어트 식품, 비타민 A와 C,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와 많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뿌리는 디아스티아제, 이게 소화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소화 효소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티아제가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소화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소화를 돕는다. 그래서 무는 소화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게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 때문이다. 네,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에는 대표 다이어트와 소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당근 넘어가 볼까요? 당근? 네. 저는 참 특이했던 게 당근이 미나리과래요. 미나리. 네,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당근은요, 유러시아 전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 잎 줄기나 이런 거는 관상 가치가 있어요. 네. 저는 처음에는 그 잎을 보고 그게 당근인지 몰랐어요. 네. 굉장히 잎이 예쁜 관상 가치가 있고 꽃도 또한 예쁩니다. 맞습니다. 팥꽃처럼 아주 동그란 공 형태의 하얀 꽃을 피우는데 예쁘고요. 네. 노란색이죠. 대표적인 베타카로틴. 예, 이 카로틴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당근이죠. 그래서 당근은 이 지용성 비타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기름과 함께 볶아서 먹는다던가 함께 섭취해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카로틴, 비타민 A의 전구체죠. 이걸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구체인 프로비타민 A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코르비나제라고 해서 비타민 C를 분해해주는 효소예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분해해버려요. 네. 그래서 다른 흔하게 당근과 오이를 같이 먹는 것은 역효과다. 네. 그런데 참 저희가 요리에서 많이 이용하죠? 네, 그래서 왜 그러냐? 당근에는 이 비타민 C를 분해하는 효소인 아스코르비나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채소와 같이 사용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토란입니다. 토란. 요즘엔 토란을 뭐 많이 이렇게 식용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키우는 데도 많지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화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식품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토란은 천남성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우리 토란은 잎이 굉장히 넓고 크잖아요. 그래서 잎을 관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배출로 부족 억제, 배변 활동 도와주고요. 대장암을 예방해 줍니다. 작용, 피로회복, 염증 억제, 심혈관 질환 예방, 노화 방지,
파종, 북주기, 멀칭, 수확과 같은 농작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토란 같은 경우 이제 네. 칼륨이 많이 네. 들어있어가지고 이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네. 부종을 억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특징입니다. 네, 칼륨. 네, 역경채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역경채 채소 가장 먼저 배추 봅니다. 배추는 네. 이제 중국 북부에서 이렇게 풀기 자라기 시작했는데 십자화가에 두 해살이 풀입니다. 십자화가. 자, 네, 십자가에 두 해살이 풀이고요. 결구 형태 속이 차는 거죠. 결구 그렇죠. 형태. 결구. 네. 그래서 우리 전통 재배 작물이죠. 네, 없어서는 안 되는 맞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대표적인 작물이고, 네, 네, 항암에 효과도 있대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고소한 맛이 느껴지죠? 우리 항암 배추가 이- 따로 나오잖아요, 품종이.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항암은 카로틴이 들어있어서 네,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고 고소한 맛은 시스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네, 고소한 맛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질병 회복 효과가 있고요. 중풍, 관절염, 병충해 관리, 모종 심기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배추가 우리는 흔하게 먹지만 네. 굉장히 좋은 효과가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상추. 상추 넘어갑니다. 네, 네, 상추는 국화과입니다. 네, 네, 국화과. 국화과 한해살이 풀이죠. 그래서 국화과 한해살이 풀이고요. 우리 잎상추 봄 가을에 먹는 거 이제 국내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죠. 네, 그리고 로메인 상추라고 해서 요즘에는 또 품종이 다양화돼서 로메인 상추도 있고 결구 상추도 있습니다. 결구 상추 아까 배추처럼 네. 네, 결구 형태를 띠는 상추도 있는데 이거는 고랭지에서 주로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상추는 이제 6가지로 이제 최근에 네. 이제 분류가 되는 게 이제 결구 상추, 버터헤드 네. 상추, 코스토는 로메인 상추, 잎상추, 줄기상추, 라틴 상추. 그래서 6가지가 국내에서 됩니다. 네, 주로 생산되는 거는 잎상추, 로메인 상추, 결구 상추가 이제 주로 재배가 되는 거죠. 네, 텃밭이나 베란다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요. 이 기능성 채소입니다. 그리고 오장을 편안하게 해준대요. 네,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을 통하게 해준대요. 네, 비타민 A와 B를 많이 가지고 있고 철, 칼슘, 엽산, 그런데 이제 쓴맛이 느껴지잖아요. 상추가 하얀 진액 같은 게 나오고 그 쓴맛은 락투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런대요. 락투신. 네. 자, 그래서 이 쓴맛을 내주는 락투신은 신경 안정 효과가 있고요. 통증을 완화해 준대요. 예. 그래서 상추 먹으면 졸리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 뭐 봐요. 이런 얘기들이 또 네. 동의보감에 나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솎아내기, 비빔밥 요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상추는 굉장히 많죠. 네, 샐러드, 뭐 상추쌈, 비빔밥 뭐 등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엽경채 식물이죠. 시금치, 네, 시금치, 비듬과. 네, 비듬과, 그래서 이름 비름과, 인연. 비름과. 아, 네, 비름과. 비듬과 비름. 아닙니다. 비름과입니다. 비듬 아니고 네. 비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름나물도 따로 또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네. 비름과. 그래서 비름가고 또 겨울에도 이 시금치는 죽지 않고 네, 잘 자라는 네. 겨울 시금치가 또 있어요. 따로 있고요. 또. 네, 여름 시금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한 해살이가 아니라 1, 2년생 네. 작물이기도 하고요. 원산지는 아프가니스탄 네. 주변의 중앙아시아래요. 네. 이란 지방에서 오래전부터 재배해와서 우리나라에는 조선 초기에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우리 재래종 시금치를 또 다시 개량해가지고 섬초라고 해서 네. 마트에 가면 섬초라고도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우리나라 재래종 시금치를 개량해서 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섬초는 이제 동양계 시금치라고도 하죠. 네. 우리가 이제 시금치가 이제 분화 발달 과정에서 동양계랑 서양계 품종으로 나뉘어가지고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다르게 이제 서양계 품종이냐, 동양계 시금치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양계 품종 같은 경우는 뭐 프린스, 킹 오브 덴마크, 바이킹 뭐 이런 것들이 주요 품종이다. 네, 다 이름이 서양계 같네요. 네. 동양계는 섬초, 네. 서양계는 그런 서양계 같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네요. 네. 자, 시금치. 그래서 우리 시금치 하면 비타민 A죠. 네. 시금치 하면 비타민 A. 그리고 철분하고 칼슘 함량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생리가 되게 좋기 때문에 대중적으로도 이제 또 수요가 네. 많죠. 그리고 또 이 시금치 뿌리의 붉은색은 안토시아닌 계열의 네. 색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당질이 이제 많아서 그 부분 먹으면 단맛이 나는 게 그 특징이고 이제 엽산. 엽산. 시금치의 엽산은 동맥경화를 유발하게 하는 그 호모시스테인의 네. 작용을 억제하여 억제시킵니다. 노인의 두뇌를 호모시스테인 억제. 그죠. 네, 노인의 두뇌를 활성화시켜서 치매를 예방합니다.
네, DNA 합성 과정에서 필수적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암도 예방합니다. 네. 네, 그리고 장을 또한 자극하는 그 변비 사포닌. 치료가 되는데 왜 사포닌 그죠? 네. 장을 자극한다는 사포닌.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에도 이제 도움이 네. 좋다. 뭐 이런 네. 성분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탈모 예방도 된다. 그렇죠. 비타민 A는 이제 네. 비타민 B와 함께 탈모를 막는데 도움이 주는 게 시금치에 들어있는 거죠. 네, 다음 쑥갓 넘어갑니다. 예, 유럽에서는 관상용으로 재배를 한대요. 네. 역시 쑥갓도 국화과죠. 잎이 국화과. 국화잎이랑 비슷해요. 네. 네, 그래서 국화과. 자, 우리 유럽에서는 식용을 안 한대요. 그냥 네. 관상용 꽃으로 재배를 한대요, 쑥갓을. 네. 근데 저희는 굉장히 독특한 향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식용을 하는데, 네. 네, 이 쑥갓은 베타카로틴 네. 네, 함유하고 있고요. 철분, 칼슘,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에는 네. 뭐 대엽종, 중엽종, 소엽종 이렇게 쑥갓이 종류가 있는데 품종이 네.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이제 중엽종이 재배되고 있다. 그래서 중엽종은 분지가 많고 생육이 왕성해서 추수가 비교적 빠른 장점이 있어서 이 쑥갓 중엽종은 우리나라는 주로 재배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쑥갓의 효는 베타카로틴, 철분, 칼슘, 칼륨, 식이섬유 풍부하다. 가래를 감소시킨다. 비장, 위를 보호한다. 원줄기를 잘라서 수확한다. 그래서 또 나죠. 원줄기 잘라서 그렇죠. 수확하면. 네. 자, 들깨 갑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허브식물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들깨는 뿔풀과의 한해살이 풀입니다. 높이는 60에서 90cm까지. 사실 키우려면 더 키울 수 있지만 그러면 또 저희가 재배를 수확을 별로 못하니까. 네. 네, 그래서 키를 작게 60에서 90cm로 잘 키우죠. 네. 비타민 A와 C가 많이 들어있고요. 아주 독특한 향이 나죠. 그래서 페릴라케톤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페릴리알데히드 이런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을 촉진해 줍니다. 우울증 해소도 도와주고요. 살균 작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치유 농업 활동으로는 파종하기, 솎아주기, 수확하기, 들깨 줄기 이용한 어떤 틀을 만들기, 들깨 볶기, 들깨 짜기, 들깨를 절구로 갈아보기, 깻잎으로 나물, 부침개, 장아찌, 깻잎쌈 할 게 정말 많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화해류로 넘어갑니다. 화해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채소, 가수와 함께 원해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초화, 관엽, 허브, 다육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네. 이제 화해의 특성 한번 볼까요? 네. 특성 첫 번째. 대표적인 토지, 노동, 자본의 집약식물이다. 네. 토지, 노동, 자본, 집약식물. 연중 공급을 네. 위해서 이제 재배기술하고 고도의 시설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리고 둘째는 시대와 시대와 취향이 다양화되어 있어서 예, 이거에 맞춰서 종이나 품종을 계속 개발을 하니까 다양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화돼야 되죠. 네. 셋째로는 소재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장식에도 활용하고요. 또한 정서와 육체를 치유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에 해주는 거에 이제 초화류, 관용류, 허브류 다양한 것들이 있죠. 네. 넷째. 그리고 넷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아름다움을 그렇죠. 추구한다. 또한 국적도 막론하고, 그럼요. 네, 이걸 다 꽃은 다 좋아하더라.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치유농업 수업에서도 꽃바구니 만드는 거 이런 네. 거는 항상 네, 만족도가 높다. 네. 비교도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더라. 이게 네 번째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초하류 해서 메리골드, 펜지, 봉선화, 국화, 튤립이 나오고요. 관엽류로는 스킨답소스, 스파티필럼, 핀란드시아, 몬스테라, 자금과 나오고요. 허브류로는 라벤더, 로즈마리, 유카립투스, 페퍼민트, 캐모마일까지 나오고 다육식물까지 해가지고 네. 기본적인 이제 특성과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화 네. 나옵니다. 초화류는 꽃과 잎을 관상하는 초본 식물을 우리가 초화류라고 얘기하죠. 꽃도 보고 잎도 네. 보고 네 자, 초화 메리골드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자, 메리골드는 우리가 국화과의 일년초죠. 네, 그래서 원산지는 뉴멕시코, 북미의 일부 아르헨티나 막 이런 데서 약 20여 종이 분포되어서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프렌치, 뭐 아메리칸 메리골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노란색 있죠? 주황색. 주황색 있죠? 그래서 화단에 길가에 또 많이 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생육이 아주 용이하다는 건 잘 큰다. 아무 데서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벌레 제거 효과가 네. 있어가지고, 네, 우리 기출에도, 동반식물로, 2022년도 네, 기출에도 2022년 기출에도 나왔었어요. 네. 동반식물로 벌레 제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심는다. 그리고 오랜 관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늦가을까지 좀 추워질 때까지도 네. 계속 꽃이 피워요. 네. 그래서 오래 관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메리골드 차, 꽃차, 꽃차. 네, 그런 활용이 많이 하고 있어서 꽃차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펜지. 네, 펜지 가볼까요? 제비꽃과에 속하는 가을 파종 1년생 초아입니다. 네, 이름은 이제 화단을 꾸밀 때 정말 많이 쓰는 대표적인 식물이죠. 네, 네, 지중해 연안에서 이제 1년 초아 중에 내한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강한 이른 초아라고 봄에 하죠. 네, 화단 우리가 꾸밀 때 무엇보다 많이 활용해요. 현지는 식용이 가능한 네. 네, 꽃이죠. 그래서 저희 꽃비빔밥이나 뭐 네. 화전이라던가 네. 꽃차라던가 그렇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항산화 물질 대표적인 거 우리 폴리페놀, 또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네, 이러한 성분 때문에 뇌질환, 네, 그렇죠. 노화, 네, 이런 걸 예방해 줍니다. 네, 만성 염증에도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플라보노이드는 이제 항산화 네. 작용으로 이제 노화랑 이제 뭐 아까 말한 암이랑 뇌질환, 만성염증, 뭐, 네. 심혈관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좋다고 하니까 펜지가 네, 네, 꽃만 예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몸에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러한 화일입니다. 네, 이제 봉선화 가볼까요? 네, 네, 봉선화 열매가 노란색을 띠면 우리가 이제 받을 준비를 하는데, 네, 네, 봉선화는 봉선화과의 한해살이 풀입니다. 네, 봉선화과의 한해살이 풀. 네, 네, 우리 추억 식물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식물로도 그렇죠. 활용이 이따 가능하죠. 나오죠. 네. 그리고 우리 알죠? 물 들이는 거. 네. 네. 그리고 우리 봉선화는 씨를요. 씨가 맺혔을 때 네. 어떻게 해요? 톡 건드리면 그냥 네. 퐁 하고 씨가 터져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꽃말이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마세요가 꽃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재배하기 아주 쉽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손톱 물들이기에 많이 활용을 하죠. 네, 네, 이거 하혈, 진통, 그 다음에 소종의 효능이 있습니다. 네. 습관성 관절통, 월경통, 임파선염, 그 다음에 회상하기나 가방염색 등에도 활용할 수 있고, 네,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통증에 이렇게 효과가 좋은 줄은,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근데 이게 이게 공부를 하면서 알았어요. 봉선화가 이제 네. 용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먹어도 된다라는 말은 또 쓰여지도 네. 않으니까 치료제로 쓴다고는 치료제로 하는데, 네, 활용을 뭔가를 네. 하겠죠. 이거를 뭐 빠서 쪄서 이렇게 뭐 된다던가 네 피부에 이렇게 된다던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손톱 물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찧어서 네, 그래서 그 이제 부위에다 붙여서 이제 뭐 네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붙여서 부위에다가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진통이 나거나 소종 뭐 이쪽에 네. 하면은 이제 관절통, 습관성 관절통 뭐 이쪽에다가 이제 하면은 효과가 있다라는 네. 네, 국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국화. 국화는 뭐 관상용으로 관상용으로. 굉장히 많이 널리 재배가 네. 되죠. 자, 우리 국화는요, 오늘. 양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네. 예,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설상화와 양성화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설상화는 암술만 가진 단성화이고 통상화는 암수술을 모두 달고 있는 양성화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꽃은 색깔이 여러 가지 품종이 되게 다르고 크기나 모양도 품종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기본 특성이고요. 네, 할 수 네.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오감 네. 자극하고 국화전, 꽃놀이, 꽃차, 꽃다발, 꽃말리기, 삼목번식, 국화지주 세우기 등등의 치유농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튤립 들어갑니다. 네, 우리 알죠? 구근식물. 네, 백합과입니다. 네, 백합과 백합과의 여러 여러 해살이. 해살이고요. 우리 튤립은 산자 고속식물의 총칭이고요. 울금향이라고도 부르죠. 네. 울금향, 튤립. 자, 우리 튤립은요, 구근식물이고 대표적인 구근식물입니다. 맞습니다. 화단에 많이 심죠, 화단식물. 네. 그런데 또 분화 절화로도 많이 사용하고요. 네, 알뿌리로 이제 번식하는 네. 식물이니까요. 이제 비늘줄기 쪽으로 네. 해서 원줄기 곱게 서면서 이제 갈라지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이제 네. 보통 이제 내한수 구근 쪽이기 때문에 가을에 심어가지고 4월이나 5월
이때 종 모양의 이제 꽃이 피는 건데 이제 네. 나리꽃하고 더불어서 이제 알뿌리로 번식하는 이제 대표적인 식물인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관엽식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관- 수염 틸란드시아부터 나오는데요. 네. 네, 관엽식물은 잎을 감상하죠. 관상하는 거죠. 네. 주로 이제 그래서- 관상의 대상이 이제 잎인 거죠. 꽃보다는 네. 아름다운 잎이 관상이 되는 식물이고 네. 이제 보통 이제 일부 화단 장식이나 절지 절엽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네. 이제 이후 이제 관엽 식물의 이제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네. 햇빛이 많은 열대 지방을 연상하기 쉽지만 우리가 실내에서 이용하는 열대나 아열대 원산의 식물은 대부분 열대 우림이나 큰 나무의 밑에서 자라는 식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온대 원산의 식물보다 빛을 적게 필요로 한다는 점이 네. 특징입니다. 그래서 빛. 실내에서 키우기 참 좋죠. 네. 네. 둘째. 둘째, 네. 대부분의 관엽식물은 높은 공중 습도를 요구하므로 건조한 생활 환경이 문제시된다. 특히 네. 이제 겨울철에 난방을 하게 되면 공중 습도가 낮기 때문에 습도를 조절해 줘야 네. 된다는 점이 그래서 있고요. 분무기로 일부러 물을 많이 분무해주면 좋습니다. 네, 셋째, 내한 온도가 높은 관계로 사계절이 있는 우리 환경에 식물이 요구하는 환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높다는 거는 그만큼 낮은 온도에 견디기가 어렵다. 조금만 온도가 낮아져도 쉽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침실, 거실, 화장실, 현관, 베란다 등 실내 공간별 온도 차이가 이제 있음을 이제 우리가 베란다 쪽에 놓으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넷째, 개화 조절이 따로 필요 없으며 비료 요구량이 적어서 토양 유기물 함량도 적어도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비료 요구량이 이제 적다라는 거.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수염 틸란드시아부터 들어갈게요. 수염 틸란드시아는 이제 파인애플과 식물입니다. 네. 원산지는 미국, 남동부, 중부, 아르헨티나 중부인데요. 네. 나무에서 이제 기생하는 종으로 이제 아나나스류 중에서 이제 매우 특이한 형태의 식물입니다. 이게 공중에서 이렇게 에어플랜트처럼 이렇게 공중에서 부양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뿌리가 없이 공중에서 습도와 영양분을 흡수하여 생육하는 덩쿨성 에어플랜트 해가지고 보통 공중에 유리나 화병에 이제 다양한 소품으로 걸어놓는 형태가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 활용에 있어서는 이제 독특하게 이제 실내를 다양하게 이제 연출을 하는 걸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염 틸란드시아는 이온환사와 함께 이제 플란테리어에서 많이 활용되죠. 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자일렌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포름알데히드 하면 대표적인 그 세집증후군에 나오는 새집중. 좋지 네. 않은 성분인데 이걸 제거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건물 단열에도 썼고 네. 뿌리 덮개 이런 것들이 매트리스? 포장재 네. 매트리스로 네. 활용이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섬유나 자동차 시트 충전재로도 네. 쓰였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공기 정화가 굉장히 탁월해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있고 공기 정화용 버티컬 장식으로도 많이 쓰고 번식시키기나 산타 수염 만들기 이런 활동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수염 핀란드시아는 흙에 심지 않는 식물로는 미세먼지 네. 제거율이 따봉이다. 제일 높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수염 핀란드시아 했고요. 네. 스파티필름 들어갑니다. 네. 불꽃 모양의 화사한 순백색 포염이 아름답고 열대 아메리카 원산의 천남성과 식물이다. 최고 이제 실내 식물로는 이제 최고다 하는 네. 것들이 이제 특성들이 모두 지니고 있는데요. 네. 수경 재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기오염물질 제거 능력이 역시나 뛰어나다. 네. 공기 오염 물질 제거에는 뭐 알코올, 아세톤, 트리클로에틸렌, 벤젠, 포르말데히드 등등을 제거하는 효과가 크다. 네, 이렇게 알코올, 아세톤, 트리플로에틸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거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네. 수유농업 활용 활동으로는 이제 이식하거나 수경 재배하거나 미니 정원 만들고 분주 번식하기 같은 것들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몬스테라. 네, 네. 역시나 이 몬스테라 하면 구멍 생각나죠? 네. 잎에 구멍이 뽕뽕뽕뽕. 그래서 관상적 가치가 또 있는 거죠. 네. 청남성과 여러 해 살이 덩굴성 관엽 식물입니다.
보통 이제 이 몬스테라 품종은 한 50종 정도 되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몬스테라 카르테니안, 몬스테라 아단소니 이 종류가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볼 수 있는 품종입니다. 네. 심지어 이제 초보자도 조금 키우기 아주 좀 용이합니다. 용이한 네. 번식이 이제 번식도 용이한. 용이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줄기에 또 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생장점을 포함한 이제 마디를 잘라서 흙에 파묻어 두거나 물에 그냥 물꽂이로 꽂아두면은 알아서 뿌리가 이제 나는 번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기근이나 마디줄기가 달려 있는 것은 번식이 되지만 그 마디줄기 없이 잎대만 있는 것은 물꽂이 해놓고 감상을 할 수 있는데 뿌리가 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튀우노 활동으로 한 줄기 포장액을 하기, 줄기 번식하기, 화합 만들기, 수경 재배 같은 걸로 이제 몬스테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스킨답소스. 네. 이제 나무에 이제 붙어 자란다. 이제 이 그리스어로 그 나무에 붙어 자란다는 뜻입니다. 이제 천남성과 식물로 이제 원산지는 솔로몬 제도 스킨답더스. 키우기 엄청 쉬운 네, 식물 중에 하나죠. 네. 물에서 키워도 잘 자라고, 네, 흙에서 키워도 잘 자라고, 네. 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네, 여기 아주 키우기가 굉장히 네. 용이한 그러한 식물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무늬 네. 스킨답더스는 이제 실내 조금 어두운 곳에서는 잎의 그 무늬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무늬가 있는 그 아름다운 잎으로 키울 때는 조금 밝은 빛이 있는 곳에 곳에 두어야지만 된다라는 점이 이제 그 특징이 있습니다. 네, 덩굴 식물이죠. 그래서 네. 해충의 저항력이 강하고 벽면 녹화용으로 많이 씁니다. 네. 일산화탄소 제거량이 높아서 네. 주방에 놓으면 좋다고 해요. 네. 네, 미세먼지 제거 효과도 있고요. 토피어리 공 만들기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금호 가볼까요? 네. 자금호. 네. 이제 자금호과가 관엽입니다. 이제 네. 자금호과의 상록 소간목인데요. 한반도 이제 남부 산지 이제 숲 밑에서 나는데요. 잎은 마주하거나 돌려나기를 합니다. 잎 모양은 이제 타원형 또는 달걀형으로 되어져 있는 게 이제 특징이죠. 내가 이제 그 꽃은 암수 한목 양성화로 6월에 흰색 꽃이 핍니다. 꽃차례는 잎 겨드랑이 또는 이제 정생이 우산 모양 꽃차례로 달리며 밑으로 늘어지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구무는요, 실내 생육 잘 되죠? 노인성 만성 기관지염에 도움이 되고요. 진해 거담, 담 같은 거, 그런 거에 작용을 해주고요. 공원 조경수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시 정원 만들기나 모아 심기나 분재용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관엽했고요. 이제 허브 네. 들어가겠습니다. 허브는 이제 라틴어 헤르바에서 이제 온 말인데요. 풀은 풀이란 뜻입니다. 그 네. 향기가 있으면서 잎이나 뿌리 줄기, 종자 등을 식용이나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간에게 유용한 모든 식물인 거죠. 네. 그럼 허브의 특징 한번 살펴보자면, 네. 허브는 첫째, 향기 식물이다. 네. 대표적인 향기 식물. 네, 그다음에 그렇죠. 둘째, 식용으로 다양한 요리에 향신채 또는 향신료로 이용된다. 네. 네, 셋째, 향신료이다. 네. 스파이스라고 네. 이제 하는데요. 이제 음식의 맛과 기호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마늘, 고추, 후추 같은 것들도 여기 이제 속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당군 신화, 약 5,000년 전에 당군 신화에서 등장했던 마늘, 마늘수. 고추, 냉이, 쓴바귀, 네. 달래, 취 같은 이제 반찬으로 이용하는 식물뿐만 아니라 한약재로 쓰이는 당귀, 인삼, 박하 이제 보통 이제 허브에 페퍼민트 이런 것들 네. 박하라고도 했잖아요. 그 네. 식물도 허브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거. 네, 이 네. 부분을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라벤더부터 가볼까요? 네. 네. 라벤더는 꿀풀과 단연생 상록성으로 지중해 연안 지역, 프랑스, 스페인 이런 곳들이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라벤더의 언어는 씻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고요. 자, 우리 라벤더는요, 잎도 사용하고 네. 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향기롭죠? 그렇죠. 보라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네, 분홍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벤더는 식용이 가능하고요. 네. 추위에 강해요. 물론 라벤더 종류 중에서 안 되는 것도 안 있습니다. 되는 것도 있지만 잉글리시 라벤더 같은 경우는 월동도 가능하다고 해요. 일부 지역에서는. 그래서 네. 추위에 강하고 노지 월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프렌치 라벤더라는 종은 식용이 불가하다. 네, 그리고 향료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드라이 플라워용으로 참 많이 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릴렉스 향, 만능 에센셜 오일로 쓰이고요. 심신 안정, 숙면, 가정 응급 시에도 많이 쓰이고요. 감기, 여드름, 피부 관리, 화상, 벌레 물림, 고혈압, 습도 유지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또한 미용 용도로도 쓰이고요. 실내 장식 활용용으로도 쓰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식물이네요. 그렇죠. 네, 다음 이제 로즈마리 가겠습니다. 로즈마리는 역시나 이제 꿀풀과 지중해 연산이면서 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이제 대량 재배를 합니다. 그 이제 보통 로즈마리의 이제 종명이라고 해서요. 이 오피셜럴리스는요. 약효가 있는 허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잎은 이제 솔리처럼 약간 두툼하게 생겼죠. 줄기 하단은 또 목지라 되어 있어가지고 이 나무처럼 약간 밑에는 목지라가 되어져 있는 게 특징이죠. 네. 네. 대표적인 성분은 우리 알파 베타피넨, 모노테르텐이라고도 하고요. 시네올, 옥사이드계죠. 그래서 시네올, 그리고 알코올계, 향이 강하다. 이러한 성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균, 소독, 방충, 산화반지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 활동을 높인대요. 특히 집중력과 기억력을 굉장히 높여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진정, 소화, 그리고 항균, 두통 해소, 피부 윤기, 탄력 유지.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네요. 로즈마리. 그래서 로즈마리 식초로도 만들고 오일로도 만들고 네, 그 이것도 번식도 잘 됩니다. 네, 22년도 1차 이제 시험 문제로 아까 메리골드와 함께 로즈마리가 네, 네, 출제가 됐었죠. 출제가 됐었죠. 네, 네, 그다음에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 나왔습니다. 네, 호주에서 이제 가장 널리 재배되는 나무 네. 중 하나인 도금양과의 상록 교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칼립투스의 이제 어원에서는 그 이유가 잘 웰이라는 뜻과 그리스어로 쌓여 있다 커버 그래서 혹은 둘러싸여 있다는 뜻으로 꽃이 피기 전에 꽃받침이 꽃의 내부를 완전히 둘러싼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네, 유칼립투스 하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네. 만병통치약으로 쓰였대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진짜 저는 이제 유칼립투스가 그렇게 막 키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지 못했지만 유칼립투스는 네. 세계에서 가장 키 큰 나무 중 하나래요. 네. 그게 이게 참- 월동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네. 그렇게 큰 나무를 못 봤던 못 건데 봤던 건데 네, 월동을 시켜서 하우스나 이런 데서 크면 그렇겠지. 정말 큰 나무로 네. 큽니다. 네. 자, 이런 유칼립투스는요, 시네올, 호흡기 질환, 상처 감염 치료, 통증, 염증 치료, 폐점액 제거, 항염증, 비염 천식의 효과, 이거 굉장히 많이 냄새, 이게 향을 맡게 하고, 비염 천식의 효과 있고요. 항산화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나 입욕제나 연고, 크림 등으로 사용을 하고요. 심지어 독일에서는 의사가 감기 걸렸을 때 처방을 유칼립투스로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차로 이용 시 건조된 잎을 사용하고요. 노폐물 배출이 탁월합니다. 네. 그리고 임산부, 고혈압, 간질 환자는 주의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살균, 장식, 방충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 페퍼민트 가볼까요? 페퍼민트도 역시 꿀풀과 네.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정말 음. 무척이나 잘 자라는 정말 잘 퍼플이죠. 자라는 번식력도 굉장히 네. 우수하고요. 네, 워터민트랑 이제 스피아민트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태어난 잡종입니다. 네. 이제 줄기가 이제 자주 색인 블랙과 녹색인 화이트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네. 저희 농장에는 자주 색인 블랙이 네. 있는 건데요. 화이트 같은 화이트는 경우는 여태까지 못 봤어요. 잘 못 봤어요. 네. 내한성이 약하대요. 그래서 잘 안 자라나 네, 보네요. 잘 안 팔아요. 시중에 네. 이제 보통은 이제 자주색인 블랙. 그래서 생산성이 적지만 기름의 향이 은은해서 가격이 비싸다는 게 네. 특징이고요. 잎은 짙은 녹색으로 자루가 있어서 부드러운데
개화 시기는 여름에서 늦여름까지 분홍빛이 도는 연보라색으로 길고 뭉툭한 송이를 이룬다는 건데요. 네. 민트는 대표적으로 이제 단연색 허브로 이제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네. 여기에 이제 애플민트, 뭐 청량감이 강한 스피어민트, 네. 페퍼민트의 강한 향을 가진 오데코롱 민트까지 네. 이제 그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아까도 나왔는데요. 이제 네. 바카라고 알려졌고 고대 이집트와 로마 시대에도 식용과 약용을 비롯해서 방향제와 향수로 널리 이용됐다. 네. 이제 조미료나 이제 후식용 사탕이라든지 음료, 샐러드 이런 거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심신에 활력을 주어가지고 정신적인 피로나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급성, 네. 현두통, 근육통, 코막힘, 두피 가려움 이제 에센셜 오일로 사용했을 때 두피가 이제 가렵거나 이런 걸 좀 감소시키고 네. 세균, 벌레 퇴치 기능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부직포로해서 옷장에 넣어주면은 네. 옷장 속에 이제 살균, 탈취 살균도 하고 효과라든지 냄새도 뭐 없애주고. 향도 네. 상쾌한 기분을 줄 수가 있다는 거라서 네. 비누라든지 화장품, 목욕제에도 이 부분이 이제 이용이 돼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부분이 네. 있고요. 아까 그 로즈마리도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네, 페퍼민트에도 또 후각을 자극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내용이 예, 공통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페퍼민트는 상쾌한 이제 방향 성분 쪽으로 좀 더 네. 많이 기억하시면 나오고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캐모마일 들어가 네. 있습니다. 이거는 인도와 유럽이 원산지고 캐모마일은 국화처럼 생겼어요, 진짜 국화과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뭐 감자 같은 경우는 뭐 땅의 사과 뭐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네. 땅 속의 사과, 뭐 캐모마일은 이름 자체가 그리스어로 이제 땅의 사과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네. 이제 알 수 있듯이 캐모마일은 청사과 향이 은은하게 네. 나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로먼 캐모마일 같은 경우는 단연초로 길이가 한 30cm 내외이면서 옆으로 포복하는 성질이 있다. 네. 그 그래서 활용의 뭐 다이어즈, 로먼, 네. 점원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오네요. 네. 네. 어떤 효과가 있죠? 캐모마일? 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이어즈 아까 캐모마일은 절화, 이제 드라이 플라워로 이제 재료로서 유용하게 이제 염색용 염료 연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네. 로먼 캐모마일은 이제 항불안, 진정, 불면증, 소염 작용 효과가 있고요. 점원 캐모마일은 이제 카마듈렌 성분의 함량이 높아가지고 피부의 가려움증이라든지 염증, 버석거림을 완화시키는 아토피성 이제 피부 긴장 이제 불면 이런 효과들도 있다라는 거.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육이. 네, 마지막. 마지막 다육이 다육.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육이는 이제 사막이나 높은 산 이런 데 수분이 적고 건조한 날씨에 이제 지역에 살아남기 위한 땅 위에 줄기나 잎에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하고 두꺼운 육질을 가진 식물을 말한다. 이제 다육, 육즙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는 육즙을 왜 갖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제 보통 네. 사막에서는 비가 잘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최대한 가지고 이제 수분이 증산되는 활동들을 이제 조금 기공을 열어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고정시키는 이제 네. CO2를 고정해서 저장하였다가 명반응이 가능한 낮 시간에 이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생산하는 식물 이제 이런 네. 것들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침상 밤에 기공을 열어서 CO2를 오히려 저장했다가 네, 낮에 햇빛이 있을 때 광합성을 해서 네, 성장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선인장의 다육질 그 줄기는 구형이라든지 판원형, 원통형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 것들인데요. 그 활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인장, 디디에레라, 유포르비아, 알로에 에베라 해가지고 엽삽이라든지 이제 삽목 번식이 이제 조금 용이한 것들이 이제 네. 특징이죠. 네. 그래서 한번 다육은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과수까지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화해류까지 살펴봤고요. 네. 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과수류랑 또 연결해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가수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치우지 여러분, 안녕. 화이팅!